자, 이번 챕터에서는 동명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는 일단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알겠죠? 말 그대로 동명사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넘어갔네. 자,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동사가 ing형으로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었던 부정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동사가 to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했네요. 그러면 질문이 좀 생겨야 되는데요. 왜 명사 역할을 하는데 형태가 하나가 아닐까? 명사 역할을 하는데 왜 어떤 것은 to를 쓰고 어떤 것은 ing를 쓰나? 이것을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양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두 개가 이제 혼용이 아니라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은 이제 이 ing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그래요. 지금 이제 설명을 주어부터 주어, 보어, 목적어, 목적보어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 경우에는 to를 쓴 부정사나 아니면 동사에다 ing를 쓴 것이 의미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이제 목적어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to를 쓰는 경우와 ing를 쓰는 경우가 선호도가 있어요. 즉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like, stop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것은 ing를 써야 되고 to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삼형식 목적어 부분에 나와요. 삼형식 목적어 파트를 연관해서 지금 같이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aking a walk is a good exercise.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죠.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인데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가 taking a walk입니다. walk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쓴다면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요. walk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walking is a good exercise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걷기는 이렇게 하지 않고 걷는 것은 이런 take a walk이라는 표현을 써줬죠. 뭐 taking a walk을 쓰든 walking을 쓰든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표현의 문제죠. 어쨌든 지금 동사에다 ing를 써서 주어 자리에 동명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두 부정사를 쓰면 안 되나? 지금 to take a walk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어떨까요? 말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어에서 이렇게 주어를 to 부정사 구문으로 잘 쓰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뒤로 보내고, 즉 우리가 가주어를 쓰는 패턴으로 바꿔버리죠. It is a good exercise to take a walk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구문의 형태로 길게 들어갈 때는 동명사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Changing my plan is impossible. 계획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계획이 너무 확고해요. 이 사람의 계획이 확고해서 계획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초점이 지금 changing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가 이렇게 구문의 형태로 들어갔죠. 그리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to 부정사 구문으로 한번 우리 바꿔줄까요? 이걸 바꿔주면 to change가 되겠죠. To change my plan. 그것이 어떨까요? impossib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It is impossible 이렇게 되죠. 그리고 to change 이렇게 구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주어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명사를 하면서 to 부정사와의 관계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내 취미는 음악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점이 아까는 지금 구문이 주어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보어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목적어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왜냐면은 우리가 전치사 쓸 때 나를 위해서라고 할 때 for me라고 하지 for I라고 하지 않죠. for m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I like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같이 농구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이게 목적어 자리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보어 자리였는데, 그래서 이 목적어가 들어갈 때는 이 앞에 있는 동사와의 관계를 봐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데
playing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스탑을 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담배를 펴오던 것을 멈췄대요. 뭐 2년밖에 안 폈으니까 그럴까요? 어쨌든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사람은 성공을 했습니다. 담배를 피워오던 것을 멈췄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동작을 먼저 하고 스탑을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일 때는 ing를 써줘요. 그래서 이 ing는 과거지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명사 ing는 과거에 해왔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to를 쓰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I want to go. 이렇게 됐을 때, 나는 가기를 원해요. 집에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고 싶죠? 집에 빨리 가고 싶다면, 원하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봤던 이 스탑과 스모킹의 관계랑 어떤 시간 차이가 다르죠, 지금. 일의 발생의 우선순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 표현을 구분하기 위해서 ing와 to를 구분해서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thank you for calling me.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thank가 무엇을 고마워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볼 때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둬야 돼요. 이 동사가 목적어로 사람을 쓰는지 사물을 쓰는지. 그래서 thank라는 단어를 고마워라고 외우면 안 되고요. like도 무엇을 좋아하다라고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stop도 무엇을 하던 것을 멈추다라고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마워가 아니에요. 만약에 thank you 그러면은 너를 고마워? 그러면 너가 지금 나의 소유가 되었나?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너에게 고마워라는 뜻입니다. 이 thank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이 나오고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고마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를 도와줘서 고맙든지 아니면 숙제를 대신해줘서 이건 아닌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방문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연 설명이 들어가게 되죠. 뭐 막연하게 thank you 이러는 경우보다는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전치사가 for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생활영어에서 많이 나오죠. 전화를 해줘서 고마워라고 할 때 이때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부정사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주세요. 따라해세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만 들어간다. 왜냐면 전치사에는 for도 있지만 to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to 부정사 들어가면은 뭐 to go 이렇게 들어가나? 그럼 이게 웃기죠. 그래서 동명사 뒤에는 반드시 ing형의 명사형만 들어가요. He went out without saying a word. 그가 나갔습니다. 이거 went out은 나가다잖아요. thank는 누구에게 고마워라는 뜻인데 went out, go out은 그냥 나가다기 때문에 자동사예요. 문장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 수식어로 들어가요. 그래서 without, 뭐 하지도 않고 뭐뭐도 없이 saying word,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동명사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동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봤고요. 동명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 파트에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즉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돼요.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다시 한번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즉 어떠한 문장 성분의 자리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 네 가지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동명사로 또 이제 시간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